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문이 열리자 한 여고생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제 아빠는 김영주입니다. 그리고 저기 신부 박미나 씨 때문에 죽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버진로드 앞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미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친구들이 급히 달려가 미나를 부축했지만 미나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이 전단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제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 말이에요.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신랑 측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장이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했거든요. 소연이 들고 온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웨딩홀에서 폭탄 선언을 한 그 순간, 시간은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소연은 지금보다 훨씬 어렸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에서 살고 있다고 믿었거든요. 아빠 김정호는 회사에서 인정받는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엄마는 소연을 위해 정성껏 도시락을 싸주는 다정한 주부였어요. 소연아, 아빠 회사에 도시락 좀 가져다 줄래? 오늘도 야근이라네. 엄마가 부엌에서 정성스럽게 싼 도시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평소처럼 네 하고 대답하며 도시락을 받았어요. 아빠 회사는 집에서 그리 멀지 않았고 소연은 종종 이렇게 아빠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드리곤 했거든요. 그날도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소연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들러 도시락을 받아들고 아빠 회사로 향했어요. 회사 건물에 들어서니 익숙한 엘리베이터와 복도가 보였죠. 하지만 평소와 달리 건물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이미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간 후였거든요. 소연은 아빠 사무실이 있는 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의 불빛은 절반 정도만 켜져 있었고 여기저기 빈 사무실들이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평소 북적이던 사무실들이 이렇게 조용할 줄은 몰랐거든요. 소연은 살짝 무서운 마음이 들었지만 아빠가 야근 중이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걸어갔습니다. 아빠, 도시락 가져왔어요. 소연은 평소처럼 밝은 목소리로 사무실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빠 책상에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사무실 안도 다른 곳들처럼 조용했어요. 소연은 도시락을 책상 위에 놓고 아빠를 찾아 사무실 안을 둘러보았어요. 사무실 한쪽 구석, 회의실 유리문 너머로 두 사람의 실루엣이 보였거든요. 소연은 호기심에 조용히 다가갔어요. 아빠가 누군가와 늦은 시간까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소연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회의실 안에서 아빠 김정호와 회사 비서 박미나가 서로 껴안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은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포옹을 하고 있었어요. 소연은 그 장면을 보고 숨이 막혔습니다. 아빠, 소연의 작은 목소리가 회의실 안으로 들어갔어요. 김정호와 박미나는 깜짝 놀라며 서로에게서 떨어졌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순식간에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변했거든요. 특히 박미나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연아, 이게 아빠랑 회사 일 얘기하고 있었어. 김정호가 당황스럽게 말을 시작했지만 소연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아빠와 다른 여자가 포옹하는 모습은 어린 소연에게는 너무나 충격적이었거든요. 소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어 있었어요. 박미나는 재빨리 옷을 정리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나의 표정은 당황스러우면서도 어딘가 미안해 보였어요. 하지만 소연은 박미나를 똑바로 쳐다볼 수 없었거든요. 두 사람의 분위기가 단순한 업무 대화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아빠, 도시락 가져왔어요. 소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돌아서서 뛰쳐나갔어요. 복도를 뛰어가는 소연의 머릿속에는 방금 본 그 장면이 계속 맴돌고 있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소연은 계속 생각했습니다. 방금 본 게 정말 맞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잘못 본 건지 말이에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와 박미나의 모습은 단순한 동료 관계가 아니었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뭔가 특별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아빠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엄마는 혼자서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소연은 그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지만 마음이 너무 무거웠거든요. 소연아, 밥 먹어라. 엄마가 평소처럼 다정하게 말했지만 소연은 밥맛이 없었어요. 아빠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소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이 비밀을 엄마에게 말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해야 하는 건지 고민이 되었거든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평소처럼 소연을 돌보고 있었어요. 아빠 요즘 일이 많나 보다. 자꾸 늦게 들어오네. 엄마의 혼잣말을 들으며 소연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졌습니다. 엄마는 진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소연은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빠와 박미나의 관계가 단순한 실수였기를 바랐지만 두 사람의 모습은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리고 소연은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 가족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아빠와 박미나의 비밀을 목격한 후 몇 주가 지났습니다. 소연은 그 충격적인 장면을 혼자만 간직한 채 평범한 일상을 보내려 애썼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여전히 아무 일 없는 듯 지내고 있었지만 아빠의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방과 후 소연이 학교 정문을 나서는데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박미나가 차 안에서 소연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소연은 깜짝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박미나가 여기 있는 걸까요? 소연아, 잠깐 얘기할 수 있을까? 박미나가 차창을 내리고 소연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어딘가 긴장감이 서려 있었어요. 소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 그냥 서 있었거든요. 무서워하지 마. 그냥 잠깐만. 박미나가 다시 말했습니다. 소연은 마지못해 차에 올라탔어요. 박미나는 근처 조용한 카페로 차를 몰았습니다. 카페 안은 오후 시간이라 손님이 많지 않았고 두 사람은 구석 자리에 마주 앉았어요. 음료수 뭐 마실래? 박미나가 물었지만 소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미나는 혼자서 커피 2잔을 주문하고 돌아왔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을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박미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소연아, 지난번에 회사에서 본 일 기억하지? 소연의 어깨가 작게 떨렸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하려고 부른 거였어요. 아빠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 박미나의 목소리가 갑자기 변했습니다. 처음에 다정함은 사라지고 차가운 톤으로 바뀌었어요. 소연은 고개를 들어 박미나를 바라봤는데 박미나의 표정도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그냥 엄마랑 이혼하게 해. 너만 말 안 하면 다 편해져. 박미나가 교복을 입은 소연에게 반말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어른이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났어요. 내 인생도 편해질 거야. 엄마 고생시키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고. 박미나는 계속해서 소연을 압박했습니다. 소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고 눈물이 맺힐 것 같았거든요. 어른인 박미나 앞에서 고작 중학생인 소연은 너무 작고 무력했습니다. 박미나는 자신의 손을 소연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손가락에는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손목에는 비싼 브랜드 팔찌가 걸려 있었어요. 이것 좀 봐. 아빠가 나한테 사준 거야. 반지, 팔찌. 이런 건 그냥 동료한테 사주는 게 아니야. 박미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그 반지와 팔찌를 보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빠가 가족을 위해 쓰지 않은 돈으로 다른 여자에게 선물을 사준다는 게 너무 슬펐거든요. 화가 나면서도 무서웠어요. 이 모든 상황이 현실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 그러니까 너도 현실을 받아들여. 박미나의 말은 점점 더 직설적이 되어갔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울고 싶었지만 박미나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엄마한테 말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 엄마가 더 힘들어질 뿐이야. 그냥 모른 척하고 살면 돼. 박미나는 소연의 약점을 정확히 찌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정말로 엄마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거든요. 왜 자신이 이런 선택을 강요받아야 하는 걸까요? 난 아빠와 행복하게 살 거야. 박미나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무서웠고 슬펐고 화가 났습니다.
어른들이 자신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억울했거든요.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가야 돼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말했어요. 목소리가 흔들렸지만 어떻게든 울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박민아는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생각해봐. 너한테도 좋은 일이야. 카페를 나선 소연은 터벅터벅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걷기도 어려웠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고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박민아의 말들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길을 걷다가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서 길 한복판에서 통곡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왜 이래야 돼요? 소연의 울음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소연은 신경 쓸 수 없었어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났거든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소연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얼굴도 퉁퉁 부어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조심스럽게 들어갔어요. 소연아, 왔니? 오늘 늦었네. 엄마의 다정한 목소리를 들으니 소연의 마음이 더욱 아팠어요. 소연은 얼굴을 돌린 채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 언제 들어와요? 아빠, 또 늦는다고 연락 왔어. 요즘 정말 일이 많나 보다. 엄마가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박민아의 말들이 자꾸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너만 조용히 있으면 다 편해져. 정말 그럴까요? 소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해결될까요? 하지만 소연의 마음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박민아와의 충격적인 만남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소연의 마음은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학교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고 친구들과 대화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머릿속에는 계속 박민아의 말들이 맴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엄마를 바라보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나빠지고 있었어요. 아빠는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지더니 아예 들어오지 않는 날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그럴 때마다 불안해하며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어요. 여보, 어디야? 연락도 없이 왜 안 들어와? 엄마의 목소리가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소연은 방에서 엄마의 전화 통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엄마는 아직 진실을 모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아빠가 술에 취해 들어왔습니다. 엄마는 기다리고 있다가 아빠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요즘 왜 이래? 집에도 안 들어오고 연락도 안 하고. 시끄러워. 김정우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습니다. 소연은 깜짝 놀라 방문을 살짝 열고 거실을 내다봤어요. 아빠가 엄마에게 화를 내는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거든요. 뭐가 시끄러워? 내가 뭘 잘못했는데? 엄마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가족이 이런 식으로 살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소연은 무서워서 방문을 닫았어요. 그날 이후로 부모님은 자주 싸웠습니다. 소연은 그때마다 방에 숨어서 이어폰을 끼고 있었지만 큰 소리는 다 들렸어요. 엄마는 자주 울었고 아빠는 점점 더 집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밤늦게 엄마가 아빠에게 사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제발 집에 와. 우리 가족이 왜 이래야 해. 소연이도 있는데. 엄마의 목소리는 점점 애원하는 톤으로 변했어요. 소연은 그 소리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와서 엄마와 함께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의 표정이 모두 굳어 있었고 무언가 중요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였거든요. 소연아, 이리 와서 앉아. 김정호가 소연을 불렀습니다. 소연은 가슴이 쿵쾅거리며 부모님 앞에 앉았어요. 엄마는 이미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빠는 차가운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아, 아빠가 할 얘기가 있어. 김정호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제 함께 살기 어려울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예상하고 있던 일이었지만 실제로 듣게 되니 충격이었어요. 아빠와 엄마가 이혼하기로 했어. 김정호의 말에 엄마가 다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는 별다른 감정 없이 말을 이어갔어요. 이미 서류도 준비했고 다음 주면 모든 절차가 끝날 거야.
그 순간 소연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모든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아빠는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소연이 소리쳤어요.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식으로 해요? 어른들 사정은 너가 이해하기 어려워. 김정호가 냉정하게 말했지만 소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사정이 뭐예요? 그 여자 때문이죠. 소연의 외침에 엄마가 깜짝 놀라 소연을 바라봤어요. 박미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김정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소연아, 너 어떡해? 그 여자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소연이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조용히 있으라고. 아빠 마음은 이미 정해졌다고. 엄마랑 이혼하게 하라고 그랬어요. 엄마의 얼굴도 완전히 굳어졌습니다. 뭐라고? 미나가 소연이한테. 엄마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어요. 학교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카페로 데려가서 소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반말로 막 얘기하면서 반지랑 팔찌 보여주면서 자랑했어요. 아빠가 사준 거라고. 엄마가 김정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당신 정말 미쳤구나. 어떻게 젊은 애한테 빠져서 소연이한테 그런 짓을 해.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그렇게 좋으면 그 여자한테 가세요. 소연이 계속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빠 그 여자한테 가면 천벌 받을 거예요. 엄마랑 나를 버리고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정호는 여전히 차가운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이미 결정된 일이야. 미나와 소연이가 만난 건 몰랐지만 어차피 알게 될 일이었어. 미나가 정말 소연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 엄마가 다시 물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 울었어요. 엄마 고생시키지 말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어요. 엄마는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의 배신도 충격이었지만 그 여자가 자신의 딸에게까지 그런 식으로 접근했다는 사실이 더 큰 상처였어요. 내 딸한테까지 그런 짓을 하다니. 이제 다 끝난 일이야. 김정호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짐 정리할 거니까 준비해둬. 엄마의 마음속에는 남편에 대한 분노와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동시에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한테까지 상처를 주면서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구나. 그날 밤은 집안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엄마는 소연을 꽉 안아주며 미안하다고 계속 말했어요. 소연아, 엄마가 몰라서 미안해.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소연은 엄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동안 혼자 견뎌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거든요. 이제야 엄마와 함께 이 아픔을 나눌 수 있게 되었지만 가족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김정호의 냉정한 선언 이후 집안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이혼 서류 준비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엄마와 소연은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김정호는 약속한 대로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지만 그 금액은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알고 보니 자산의 상당 부분을 박미나에게 상속으로 넘겨준 후였거든요.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좀 더 작은 곳으로 이사 가야 할 것 같아. 엄마가 이삿짐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깔려 있었어요. 그동안 살았던 넓고 따뜻한 집을 떠나 서울 외곽의 작은 옥탑방으로 이사해야 했거든요. 우리 이제 옥탑방으로 가야 돼, 소연아. 엄마가 부동산 계약서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증금도 부족해서 월세가 비싼 곳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소연은 엄마의 어깨가 많이 처져 있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사하는 날, 소연은 마지막으로 아빠와 마주쳤습니다. 김정호는 자신의 짐을 정리하며 박미나와 함께 새로운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소연과 눈이 마주치자 김정호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시선을 돌렸습니다. 소연아, 김정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소연은 그냥 돌아서 버렸어요. 더 이상 아빠와 할 말이 없었거든요. 김정호는 뒤에서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소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옥탑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원룸에 가까운 크기였고 계단을 한참 올라가야 하는 곳이었어요. 여름에는 더울 것 같았고 겨울에는 추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이삿짐을 정리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어요. 소연아, 엄마가 미안해. 이런 곳으로 데려와서. 엄마가 작은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예전 집의 절반도 안 되는 크기였고 가구들도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소연이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소연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어요. 모든 게 바뀌어버린 현실이 아직 실감나지 않았거든요. 김정호는 회사도 정리하고 박미나와 함께 하와이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고 소연은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어요. 옥탑방 생활에도 어느 정도 적응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은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와이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어요. 김정호의 회사 동료로부터 온 전화였는데 내용이 믿기 어려웠습니다. 사장님, 죽었대요. 전화를 받은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도 깜짝 놀라 엄마를 바라봤어요. 김정호 씨가 현지 자택에서 추락사했습니다. 소연은 그 말을 듣고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가 죽었다고요? 하와이에서 박미나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는 소식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엄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김정우는 박미나에게 모든 걸 주고 하와이로 떠났지만 박미나는 그곳에서 다른 남자와 만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박미나는 김정우에게 이별을 통보했고 김정우는 그 충격으로 혼자 괴로워하다가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어요. 하와이의 경찰도 자살로 결론지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소연은 그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슬프면서도 화가 났고 한편으로는 허무했어요. 아빠는 가족을 버리고 떠났지만 결국 자신도 버림받은 것이었거든요. 박미나 그 여자가 엄마가 주먹을 쥐며 말했습니다. 결국 정호를 이용만 한 거였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동시에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소연은 아빠의 죽음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나쁜 아빠였지만 여전히 아빠였거든요. 그리고 박미나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이 더욱 화가 났어요. 며칠 후 소연은 김정우의 유품을 정리하러 가야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보내온 짐 상자 안에는 아빠의 마지막 물건들이 들어 있었어요. 옷가지, 시계, 그리고 몇 장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소연의 눈에 띈 것이 오늘은 박미나에게 있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호텔의 웨딩홀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하얀 장미로 가득 차 있었죠. 미나는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마지막 화장을 고치고 있었습니다. 28 나이에 맞는 초혼이었거든요. 미나야, 정말 예쁘다. 친구들이 옆에서 축하 인사를 건네며 부케를 정리해 주었습니다. 미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묘한 불안감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아침부터 계속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웨딩홀 밖에서는 하객들이 하나둘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정장을 차려입고 웃음꽃을 피우며 자리를 잡았어요. 미나의 직장 동료들도 축하 화환을 들고 왔고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소연은 뒤쪽에 조용히 앉아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박미나의 행복해 보이는 모습을 보니 속이 끓어올랐어요. 저 여자가 3년 전 카페에서 자신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너만 조용히 있으면 다 편해져. 그때의 무력감과 분노가 고스란히 되살아났거든요. 웨딩 마치가 울리고 박미나가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났을 때 소연의 마음속 분노는 극에 달했어요. 저 여자가 3년 전 자신의 가정을 파괴했고 결국 아빠를 죽음으로 몰고 간 장본인이었거든요.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미나는 긴 베일을 정리하고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버질로드를 걸을 준비를 했어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고 하객들은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신부의 입장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웨딩홀 뒤쪽 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교복을 입은 여고생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 아이는 다른 하객들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어요. 차분하면서도 어딘가 결연한 표정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하객들이 하나둘 그 여고생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교복을 입은 아이가 결혼식장에 나타난 것도 이상했지만 그 아이의 표정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소연이라는 이름의 그 여고생은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는데 전단지 같은 종이뭉치와 사진들이었습니다. 미나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드디어 미나가 서 있는 곳까지 도착했어요. 그리고 조용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근데 이건 받아야죠. 소연은 손에 들고 있던 전단지와 사진들을 신랑 측 가족들 앞에 내밀었어요.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 결혼 아빠는 못 왔어요. 죽었거든요. 그 순간 웨딩홀 안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웨딩 마치도 멈췄고 모든 하객들이 숨을 죽이며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신랑 이준호와 그의 가족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 당황스러워했죠. 소연은 차분하게 전단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빠는 김정우입니다. 그리고 저기 신부 박미나 씨 때문에 죽었어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말을 하는 것 같았거든요. 하객들 사이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미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친구들이 급히 달려가 미나를 부축했지만 미나는 이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거든요. 소연이 들고 온 그 전단지와 사진들에는 분명 자신과 관련된 무언가가 담겨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소연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이 전단지에는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요. 제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왜 죽었는지 말이에요. 하객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고, 신랑 측 가족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웨딩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갔습니다. 아름다운 결혼식장이 한순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 변했거든요. 소연이 들고 온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소연의 폭탄 선언으로 웨딩홀은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하객들은 서로 수군거렸고 신랑 이준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소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박미나는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미나야, 나가야 해. 저 애가 뭔 소리를 하는 거야? 친구들이 박미나를 재촉했지만 박미나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3년 전 그 어린 소연이 이제 고등학생이 되어 자신의 결혼식을 망치러 온 것이었거든요. 결국 박미나는 떨리는 다리로 신부 대기실에서 나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재단 쪽으로 걸어가는 모습은 마치 단두대로 향하는 것 같았어요.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박미나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신랑 이준호가 박미나에게 다가가며 물었습니다. 박미나는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소연은 그런 박미나를 바라보며 차분하게 전단지를 펼쳤습니다. 이 여자는 3년 전 기혼자인 제 아빠를 유혹해서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소연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박미나 씨는 아빠의 회사 비서였고 아빠와 불륜 관계를 맺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져 갔어요. 이준호의 어머니가 박미나를 노려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사실이야, 미나야? 하지만 박미나는 여전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계속해서 진실을 폭로했습니다. 이 여자는 저를 학교 앞에서 기다렸다가 카페로 데려가서 협박했어요. 엄마랑 아빠 이혼하게 하라고, 조용히 있으라고 했거든요. 하객들 사이에서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빠에게 비싼 반지와 팔찌를 사달라고 했어요. 가족 몰래 돈을 쓰게 만들었죠. 소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아빠는 이 여자 때문에 엄마와 이혼했고 모든 재산을 이 여자에게 주고 하와이로 떠났어요. 이준호가 박미나의 어깨를 잡으며 소리쳤습니다. 미나야, 대답해. 이게 사실이야? 박미나는 그제서야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아, 아니야. 그 애가 거짓말을. 거짓말이 아니에요. 소연이 소리쳤습니다. 저는 직접 봤어요. 아빠 회사에서 이 여자랑 아빠가 껴안고 있는 걸. 소연의 목소리에는 3년 동안 억눌러왔던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리고 하와이에서 이 여자가 뭘 했는지 아세요? 다른 남자를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아빠가 모든 걸 바쳐서 사랑했는데 이 여자는 아빠를 버렸어요. 하객들이 완전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신랑 측 가족들은 박미나를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준호의 아버지가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을 속인 거야? 아빠는 그 충격으로 하와이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소연의 마지막 말에 웨딩홀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박미나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나야, 이게 정말 사실이야? 이준호가 다시 물었지만 박미나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었거든요. 소연이 가져온 증거들이 너무나 구체적이고 명확했어요. 하지만 신랑 이준호가 박미나의 팔을 뿌리쳤습니다. 어떻게 나를 감쪽하게 속이고 이런 짓을. 이준호의 목소리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가득했어요. 이준호의 어머니가 박미나에게 다가와서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한테 이런 짓을 하다니. 당장 나가. 다른 가족들도 박미나를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아, 결혼은 취소야. 이준호가 선언했습니다. 이런 여자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어. 신랑 측 가족들도 모두 동의했어요. 박미나의 과거가 이렇게 충격적일 줄은 몰랐거든요.
박미나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준호야,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과거의 일이야. 지금은 정말 너만 사랑해. 하지만 이준호는 박미나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결혼식은 완전히 엉망이 되었고 더 이상 볼 것도 없었거든요. 박미나의 직장 동료들도 당황스러워하며 서둘러 자리를 떴습니다. 결혼식 파탄 소문은 순식간에 퍼져나갔습니다. 하객들이 각자 아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전했고 SNS를 통해서도 소문이 확산되었어요. 박미나의 과거와 김정우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소연의 집에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박미나가 소연을 결혼식 방해죄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었어요. 엄마는 그 고소장을 보고 완전히 화가 났습니다. 저 여자가 정말 미쳤구나. 엄마가 고소장을 던지며 소리쳤어요. 자기가 한 짓은 생각 안 하고 우리 소연이를 고소해? 소연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복수는 해냈지만 법적인 문제까지 생길 줄은 몰랐어요. 엄마, 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엄마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엄마는 박미나가 새로 취직한 회사를 알아냈습니다. 박미나는 결혼식 파탄 후 원래 다니던 회사에서 쫓겨나서 다른 회사로 옮긴 상태였어요. 엄마는 그 회사로 직접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소연아, 엄마 잠깐 나갔다 올게. 엄마가 말했습니다. 소연은 엄마의 표정을 보고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엄마는 박미나의 회사에 도착해서 접수대에 말했습니다. 박미나 씨 좀 만나고 싶은데요. 직원이 어떤 일로 오셨냐고 묻자 엄마는 개인적인 일이라고 답했어요. 잠시 후 박미나가 나타났습니다. 박미나는 엄마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여기를? 박미나가 당황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딸 고소한 거 취하해. 엄마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미나는 그럴 수 없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그 아이가 제 인생을 망쳤어요. 내가 먼저 우리 가정을 망쳤잖아. 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내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가놓고 피해자 행세해? 박미나는 당황해서 조용히 해요. 여기 회사라고요 라고 말했지만 엄마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하라고? 내가 우리 소연이한테 뭘 했는지 다 말해볼까? 엄마가 더 큰 소리로 말했어요. 중학생을 카페로 데려가서 협박한 것도 말이야. 회사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소리쳤어요. 이 여자는 기혼자를 유혹해서 가정을 파괴하고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이에요. 그만해요. 박미나가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회사 직원들이 모두 박미나를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 딸이 진실을 폭로하니까 고소하겠다고? 엄마가 계속 말했습니다. 양심이 있으면 고소해봐. 어디? 결국 회사 보안요원이 나타나서 엄마를 말렸습니다. 그날 오후 박미나는 회사에서 불려갔습니다. 박미나 씨, 오늘 일이 뭐예요? 상사가 물었어요. 박미나는 변명해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며칠 후 박미나는 회사에서 쫓겨났습니다. 결혼식 파탄에 이어 직장까지 잃게 된 것이었어요. 더 이상 서울에서 버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박미나는 결국 소연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이 뻔했거든요. 사람들은 박미나를 파탄녀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더 이상 사회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게 되었어요. 엄마는 집에 돌아와서 소연에게 말했습니다. 다 해결됐어. 그 여자가 고소 취하했어.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소연이 말했습니다. 엄마는 당연한 거야. 내 딸을 건드리면 가만 안 둬라고 대답했어요. 박미나는 모든 걸 잃고 서울을 떠났습니다. 김정우를 죽음으로 몰고 간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이었어요. 더 이상 예전처럼 당당하게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박미나가 고소를 취하하고 서울을 떠난 후 소연과 엄마의 삶에는 평온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짓눌러 있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진 것 같았어요. 3년 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한이 모두 해소되었거든요. 소연아, 이제 정말 끝난 것 같다. 엄마가 저녁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진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박미나와의 모든 악연이 정리되었다는 안도감이 느껴졌거든요. 작은 옥탑방이지만 이제는 정말로 두 사람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아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던 무거운 분위기는 사라지고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으로 바뀌었어요. 비록 좁지만 사랑으로 가득한 보금자리였습니다. 엄마, 제가 부엌일 도와드릴게요. 소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늘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던 소연이었는데 이제는 밝고 적극적으로 변해 있었어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니 성격도 많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엄마가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엄마도 예전보다 훨씬 활기차 보였어요. 아빠의 복수가 이루어진 후로는 밤에 잠도 잘 오고 식욕도 돌아왔거든요. 좁은 옥탑방 식탁에는 소연이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반찬들이지만 두 사람이 함께 만든 것이라 더욱 맛있어 보였어요. 예전 큰 집에서 먹던 화려한 음식들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우와, 된장찌개 냄새 정말 좋다. 엄마가 뚜껑을 열어보며 말했습니다. 소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엄마가 가르쳐준 대로 했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벽에는 아빠의 사진 대신 엄마와 소연이 함께 찍은 셀카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지난달 근처 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힘들었던 시간을 견뎌내고 새로운 시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이 사진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소연이 벽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우리 둘 다 이렇게 행복해 보이는 사진은 오랜만이야. 엄마가 대답했어요. 식탁에 앉아 된장찌개를 떠먹으며 소연은 문득 생각에 잠겼습니다. 3년 전만 해도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어요. 아빠가 있을 때는 당연하게 여겼던 가족의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거든요. 엄마, 우리도 여행 가요. 소연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파도도 산도 햇볕도 좋은 곳으로. 엄마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소연을 바라봤어요. 여행? 좋은 생각이네. 네. 정말 멀리 가요. 바다가 보이는 곳으로. 소연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그동안 너무 힘들게 살았으니까 이제는 좀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의 눈가에 살짝 눈물이 맺혔습니다. 딸이 이렇게 밝고 긍정적으로 변한 모습을 보니 정말 고마웠어요. 그래. 이번 여름휴가 때 꼭 가자. 엄마가 돈 좀 더 모아서. 돈은 제가 알바해서 모을게요. 소연이 손을 번쩍 들며 말했습니다. 고등학생도 할 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엄마는 그런 소연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어요. 작은 창문으로는 따뜻한 봄볕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소연과 엄마의 삶에도 마치 봄처럼 새로운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우리 둘 식탁이 생겼네. 엄마가 소연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로 그들만의 시간, 그들만의 공간이 생긴 것 같았거든요. 예전에는 아빠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밥을 먹어야 했습니다. 아빠가 늦게 들어오면 엄마는 혼자 기다리며 밥상을 차려놓곤 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소연과 엄마, 딱 두 사람만을 위한 따뜻한 식탁이었거든요.